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오라클, 브로드컴 인수 열풍에 오픈 AI 자금 조달 어려움 닥쳐. 그리고 AI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말하는 성공 공식 마이너스 술도 없고 잠도 없고 재미도 없다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오픈AI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와 자금 조달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픈AI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챗GPT라는 대중적인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출시된 지 3년도 되지 않아 이미 7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비자 앱으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지금 이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픈AI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약속했습니다. 오라클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고 데이터 센터 확장에 180억 달러, 차체 AI, 하드웨어 기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개발에만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지출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픈AI는 현재 매년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예상 매출은 약 13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샘 알트먼 CEO는 투자자들에게 2028년까지는 1천억 달러, 2030년에는 2천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최근 오픈AI의 계약 소식은 오라클과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며 시장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오라클의 경우 이번 계약 덕분에 회사의 시가총액이 단숨에 2,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이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픈AI 자체입니다. 기업 고객과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이 모든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 회사들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대부분의 기업들은 AI 도입으로 뚜렷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일반 소비자 중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비율은 3% 남짓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AI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누구나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샘 알트먼은 최근 한만찬 자리에서 현재 AI 투자 열풍을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비교하며 결국 일부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오픈AI가 그 중 하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그동안 보여준 자금 조달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알트먼은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다른 어떤 스타트업 CEO보다도 강력한 자금력과 협상력을 입증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AI의 미래는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픈AI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한 수익 구조라는 두 가지 숙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기업과 소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유료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오픈AI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오픈AI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과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인데요. 과연 이 거대한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스타트업 창업 열풍과 그 속에 뛰어든 20대 청년들의 삶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술도, 잠도, 심지어 재미조차도 없는 오직 성공을 향한 무한 경쟁 그 자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사무실 28살 마티 카우사스는 일요일에도 일을 합니다. 그는 최근 3주 연속 주 92시간을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목표는 10년 안에 100억 달러짜리 회사를 만드는 것. 하지만 그 이유는 돈도 사회적 사명도 아닙니다. 그저 보드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는 마음, 다시 말해 게임에서 승자가 되고 싶다는 단순한 집념입니다. 비슷한 또래 청년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졸업식을 포기하고 온 24살 맥케이 그랜트, 스탠퍼드를 중퇴하고 회사를 세운 23살 에밀리 위안. 이들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회사에서 코드를 짜는 걸 택합니다. 위안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술을 마시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들에겐 일상이 곧 전부입니다. 해커톤에서 밤을 새우거나 헬스장에서 운동 대신 투자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사우나에서도 스타트업 전략을 고민합니다. 일부는 사무실 건물을 숙소로 개조해 침대 칸막이 속에서 생활하며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25살 니콜 아쿠아는 AI 금융 인프라 스타트업 코기를 운영합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만큼 일과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중 상당수는 회사 문신을 새겼고 신입사원에게 매트리스를 선물할 정도로 회사 중심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쿠아는 주 7일 근무할 각오가 있는 사람만 채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생활은 외부인의 눈에는 고달프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창업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삶의 의미입니다. 어떤 이는 친구들과 농구를 즐기지만 그마저도 회사 동료와 투자자들과 함께합니다. 또 어떤 이는 집 거실에 책상 5개를 놓고 회사를 운영하며 고객을 만나기 위해 새벽 10시까지 도시를 누빕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대부분 20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대학을 중퇴했고 어떤 이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1조 달러짜리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들도 이 열기를 지켜보며 과거 닷컴 시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Y 콤비네이터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의 창업 열정은 인터넷 초창기의 실리콘밸리를 연상케 한다며 AI 산업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출신의 18살 창업자 아를란 라흐메차노프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스타트업을 세웠습니다. 밤낮 없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코드를 수정하고 수십 개 기업을 찾아다니며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가족까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며 이 도시는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과 야망을 불러들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AI 창업자들의 치열한 삶을 전해드렸습니다. 술도 잠도 재미도 없는 삶.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건 단 하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드는 꿈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